차기 대선 1위로 올라섰죠. 우파 진영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어쨌든 1위가 됐다 보니까 홍준표가 이거는 주장창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차기 대선 내가 도전한다. 우파도 국민 도움되면 좌파 정책 펼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우파도 국민 도움되면 좌파 정책 펼쳐야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좌파 정책 펼쳤을 때 별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게 없을 겁니다. 별로. 좌파 정책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얘기의 요지는 나는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국익에 이루면 그냥 나는 그거 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파도 국민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좌파 정책 펼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겨레와 꽤 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홍준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좋아요가 2150, 화나요가 2400, 아니, 화나요가 1400. 좋아요가 더 많긴 하지만 화나요도 꽤 많아요.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 홍준표다. 지금 홍준표는 앞으로 정말 대선 주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준표가 터프하다, 할 말 한다, 강하다, 결단력 있다, 뭐 이런 식의 솔직하다, 이런 장점으로 홍준표를 좋아하는데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실 좀 비슷해요. 홍준표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홍준표도 이 화나요를 눌렀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앞으로는 얻기 위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좀 더 그래도 말을 할 때는 좀 더 젠틀하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한번 쭉 같이 보면서 제가 논평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자가 3월 16일 대구 수성을에 내려와서 한 달 만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 속에 담긴 민심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구는 우리 당 지지율이 아주 강하다. 수성을 당 지지율은 65%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주민들이 공천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서 나를 무소속이 아닌 같은 입원으로 봐준 것이다. 홍준표를 미래통합당 후보로 봐준 것이다. 그게 첫 번째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 대구의 중심이 되는 정치인이 없다. 향후 TK 이끌어갈 정치인으로 홍준표를 본 것이다.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민심이 이 다음 대선 후보 홍준표다 이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홍준표가 그냥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인 대구에 가서 당선됐다. 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구, 경북, 경남, 뭐 부산 이런 지역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고 가면은 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가면 험지입니다. 김태호도 험지였고 홍준표도 험지였어요. 홍준표가 공천권을 갖고 대구에 갔다고 하면 험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지역은 당세가 엄청 강해요. 대구는 당 지지율이 65%예요. 그 65%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당 지지율을 이겨내야 돼요.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래서 홍준표가 어떻든 간에 대구였지만 홍준표와 김태호 이런 사람들은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겁니다. 험지 출마를 한 거예요.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고 갔으면 안전방이지만 험지가 아니지만 공천 없이 갔다. 이거는 험지다.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험지에서 출마를 해서 돌아온 것이다. 미래통합당보다 대구 경북의 민심은 미래통합당보다 홍준표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야 어차피 대구는 PK 지역, TK 지역은 어차피 보수 지지세가 강한 데 아니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냥 험지도 아닌 그냥 꽂으면 당선되는 데 가서 당선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정치의 ABC도 모르는 얘기인 겁니다. 공천을 받고 가야지 험지가 아니고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가면은
TK야말로 진짜 험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성을 당 지지율은 65%다. 어차피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갈 텐데 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첫째, 막 가는 공천 잘못이다. 25년간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키던 나를 공천 면접을 하면서 모욕을 줬다. 이 얘기는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홍준표가 공천 면접을 보러 갔죠. 그때 최아무개 이대 교수가 PK는 양산은 아무나 꽂으면 된다. 굳이 당신이 나갈 필요 없다. 양산의 공천을 달라고 홍준표가 말하니까 PK는 양산은 아무나 꽂으면 당선되는데 당신이 뭐하러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양산을. 이 사람 말대로 됐나요? 최아무개 이 교수 말대로 됐나요? 양산 누가 당선됐어요? 김두관이 됐죠? 아무나 꽂으면 된다고? 안 됐네. 지금 공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곱씹어 보고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아요, 지금. 양산에 아무나 꽂으면 당선이 된다고? 나동현이 아무나였습니까? 나동현을 꽂았는데 당선됐습니까? 다는 안 됐죠? 이렇게 면전에다 대놓고 모욕을 줬던 겁니다. 당신이 왜 양산에 나가려고 그래? 당신이 왜 PK 나가려고 그래? PK는 아무나 꽂아도 나가. 이번에 PK 민주당이 몇 석 가져갔나요? 무조건 꽂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오만방자했으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나? 거기다가 어떤 한 심사위원은 홍준표한테 서울로 올라오시죠? 구로울 어때요? 구로울. 이랬다는 겁니다. 구로울. 구로울은 김용태로 확정이 돼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홍준표한테 구로울 줄까요? 이렇게 모욕을 준 거죠. 참, 이 사람들. 공당의 공천관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양아치 짓을 했습니다. 정말 조폭 같은 짓을 했어요. 25년 동안 이 당을 지켜왔던 홍준표를 면전에다 대놓고 이렇게 양산 거기 아무나 꽂아도 되는데 당신이 뭐하러 나가? 구로울 어때? 구로울. 구로울 공천 줄게. 거기 김용태가 공천 받을 거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용호는 나동현을 설득을 해서 추가 근무하게 되면 둘이 경선을 시켜주겠다고 전화까지 했다. 홍준표에게 전화까지 했다. 경선 시켜줄게. 경선에서 이기면 공천 줄게. 그래 놓고 이튿날 불출마해라. 경선을 시켜주겠다고 다 말을 해놓고 다음날 밑도 끝도 없이 불출마해라. 공천 안 준다.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홍준표한테만 협잡을 한 게 아니다. 전국에 많다. 이런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홍준표지만 홍준표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협잡 공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은 황교안한테 지역구 150석 이상 비례대표 29석을 얻을 수 있다는 보고를 허위 보고인 거죠.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180석 얻을 수 있다. 내가 150석 못 넘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초보 황교안이 180석도 얻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150석 이하로 내가 얻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를 이런 어이없는 황당한 여의도 연구소 보고를 받고 황교안이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홍준표의 엄청난 폭로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180석 이야기를 한 것이다. 홍준표만 쳐내주면 나머지는 공관위에서 알아서 해라. 니네끼리 찢어먹든지 갈라먹든지 니네 이권 나눠먹든지 니네 개파 사람들 꽂아주든지 김영우, 이석연, 유승민 이런 측근들 갖다 꽂든지 말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 대신에 홍준표만 쳐내주면 돼. 황교안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관위원들한테, 김영우한테. 황교안이 어차피 우리 압승이야. 아무나 그냥 갖다 꽂아도 우리가 무조건 이겨. 이렇게 오만에 빠져 있으면서 공관위원회 사람들한테 홍준표만 쳐내줘. 홍준표만 공천 주지 마. 나머지는 공관위에서 알아서 해.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홍준표가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 황교안. 압승을 예상을 하고. 참. 이런 사람이 당대표에 있었으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사람이죠. 홍준표만 쳐내주면 니네 공간에서 알아서 나눠먹어. 유승민계를 꽂든지 김영호 비서를 꽂든지 이석연 비서를 꽂든지 김세현 측근들을 꽂든지 니네 맘대로 해. 단 홍준표만 쳐내줘. 이렇게 황교안이 얘기를 했다. 이것을 홍준표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 지도부에 메시지가 없었다. 적은 문재인 정권인데 황교안과 그 사람들은 무소속 출마자를 적으로 봤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할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무소속 출마자들을 심판하려고 했다. 무소속 출마자들 당선돼도 영구복당 불허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저 사람 정치 초보다. 초보도 한참 초보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 4월 15일 밤이 지나면 황교안과 나 둘 중에 하나는 집에 간다. 4월 15일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끝날 사람이 영구 복당 불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선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 세력 확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의원들 전부 잘라내는, 경쟁자를 쳐내는 그런 막가는 공천을 해놨으니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 황교안 본인이 종로에서 설득력이 있겠나. 당을 이렇게 말아먹고 막장 공천을 해놓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국민들은 똑똑하다. 다 안다. 황교안이 이따위로 하고 있는 거. 황교안이 경쟁자 쳐내기, 막장 공천, 이권 나눠먹기, 막장 공천을 한 거. 국민들을 다 알고 있는데 황교안은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선거가 될 리가 있나. 국민들이 분노를 하죠. 와, 황교안 봐라. 당대표 봐라. 미래통합당 제정신이 아니네.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고 해놓고 문재인 정권과 싸웠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다 쳐내고 친의 사람 갖다 꽂아. 이 짓을 해놓고 표를 달라고? 국민들은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은 국민을 끝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선거 이틀 전까지 속이려고 했어요.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선거 이틀 남겨놓고 백석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순간까지 당대표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 당 잘 돌아간다. 미래통합당 잘 돌아간다 정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선 뒤에 우파 정체성을 바로잡겠다. 우파 입지를 다지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파 정체성이 뭔가? 사실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자꾸 홍준표 전 대표가 자꾸 보수 우파, 보수주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수주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홍준표가 자유주의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커피캐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홍준표가.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를 좀 아셔야 된다. 홍준표 전 대표가 앞으로 보수주의를 넘어서 자유주의로 좀 가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보수주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자유주의다. 우파의 정체성은 자유주의다 하고 확정을 졌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고마운 부분입니다. 정치를 보수 진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 이렇게 보지 마라. 우파의 가치는 우파의 정체성은 자유주의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파는 자유주의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징숙님, 홍준표님 복당해야 될까요? 속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복당해야죠. 복당을 할 수 있도록 잘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수는 어쩐지 수구적이고 특권층, 가진 자들이고 진보는 미래지향적, 희망적이고 밝은 것이고 젊은 것이다. 그 대립되는 개념을 만든 게 좌파들이다. 좌파들의 프레임이다.
보수 진보 개념 자체가 좌파들의 프레임이다. 나는 좌파를 나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파들은 자유를 최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집행하려는 집단이고, 좌파들은 평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나라를 끌고 가려는 집단이다. 우파들이 평등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 하는 문제지, 우리 당이 최근에 와서 중도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가자, 그 말이 나오는데 현실 정치에서 중도는 없다. 계속해서 맞는 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위 중도라는 분들은 스윙보트 계층인데, 좌파가 셀 때는 좌파 쪽으로, 우파가 셀 때는 우파 쪽으로 몰려간다. 이번에는 좌파가 세니 좌파 쪽으로 몰려간 것이다. 우리 당이 좌우 대립에서 중도로 가는 건 망하는 길이다. 제가 최근에 주구장창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차라리 우파에 제대로 된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고 스윙보트 계층이 거기에 따라오면 선거에 이기는 것이고, 평등주의 가치에 스윙보트가 따라오면 그쪽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주의적 가치를 제대로 갖춘 정당을 만들자, 그런 뜻이다.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한 평가입니다. 우파는 우파다워야 우파다. 우파가 우파다워야 우파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이 새를 보고 스윙보트가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제대로 갖춘 정당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 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 당에 별로 없어. 왜? 자유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대부분의 우파 정치인들도.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또 혹시나 또 보수주의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다. 자유주의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파 보수하면 실제로 자유억압, 수구로 인식하지 않나. 그런 시기가 있었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그 시기에 압축적 성장을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기도 했다. 심하게 하기도 했고 그 잘못은 있다. 그게 진정한 보수우파 정권이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좌파 정책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시민의 자유도 진작시키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좌파 정책 할 수 있다. 나는 25년 정치판에서 국익 우선주의로 늘 생각을 했다. 국익은 나라의 이익도 국민의 이익도 될 수 있다. 내가 화제가 됐던 반값 아파트, 그게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다. 국적법 파동도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다.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내가 얼마나 비판을 받았나. 그러나 내가 추구한 것은 그게 좌파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럼 하자. 아무리 좌파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해야 된다.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국익우선주의로 국민을 위해서 지금 좌파가 내거는 정책도 수용하고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다. 보수진보는 좌파, 보수진보는 좌파, 우파로 이념적 논쟁을 그만하자. 모든 것을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에 집약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자.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지 해방 직후에 좌익, 우익 대립의 버금가는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지. 좌파 진영 또는 우파 진영 어느 한 진영에 매몰돼서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 분열상을 극복할 수 있겠나. 국민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나누지 말자. 그냥 오로지 하나,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집약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한민국 분열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맞는데 보수 강성 이미지가 강하다. 그걸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냐? 좌파 진영하고 당내 일부 세력들이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고 본다. 지금 손석희 사장과 나는 얘기할 수 있다. 김어준하고도 형님 동생 하며 이야기할 수 있다. 주진우같이 판우리당 성향 사람과도 이야기가 된다. 유시민 작가도 이야기가 된다. 지금 우리 우파 진영에서 반대 진영 농객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이 내가 강성 보수 극우였다고 하면 나하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나는 강성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 난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이 개가 짖어도 귀찮은 건다. 이 말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명대사다. 클라크 케이블이 비비안 리한테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고 했다. 이 마차를 기차로만 바꾼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대로 가라.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이걸 막말로 하도 덮어씌우는 바람에 내가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YS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12월에 대선 때 그 말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해도 괜찮고 김영삼이 해도 괜찮고 클라크 케이블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해도 괜찮은데 왜 홍준표가 하면 막말이 되는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홍발정제 프레임도 그렇다. 내 책 한번 봐라. 내가 한 짓이 아니다. 하숙집에 다른 사람이 한 짓을 말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게 팩트인데 왜 자꾸 홍준표한테 홍발정제라고 하냐. 이 억울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끝난 뒤에 이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고 말했는데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 거 없다. 지금 우리 당의 혼란에 대해서 나는 끼어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내가 혼란을 초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끼어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혼란이 정리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공격적으로 당을 정비하고 만드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 혼란 시기에 갑론을박하는데 끼어들 생각은 없다. 알아서 정리하면 그때 나서겠다는 것인가? 알아서 수습을 해주면 그때 움직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지금 편싸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편싸움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면 당 내부 문제는 그분들이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2022년 대선 도전이 마지막 꿈이다. 그걸 위해 총선에 나왔다고 했는데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No. 나는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기망해 본 일도 거짓말하고 숨긴 일도 없다. 정치 나온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걸 당당히 얘기하고 정치를 해야지. 그걸 왜 앞서간다고 하나? 2년도 안 남았다. 이른 게 아니라 오히려 늦었을 수도 있다. 지금 2년도 안 남았어. 대선까지. 당당히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거짓말을 해? 황교안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확실히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비겁하다. 나는 당당하게 얘기한다. 왜?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숨겨?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늦은 거야. 당연히 대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 앞에 당당히 밝히는 것이 맞다. 지난번 2위를 했지만 문재인 후보와 표차가 상당했다.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대권 재수가 말이 되는 얘기도 나온다. 어이가 없다. 당시 당에서 내가 10%도 못 얻는다고 했다. 조직이 다 무너졌다. 유세차를 탄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서울 경기엔 거의 없었다. 나 혼자 원맨쇼였다. 당이 대선 공약을 만들어줬나? 내가 만든 거다. 홍준표가 대선에 나갔을 때 그 대부분의 대선 공약은 원맨쇼로 혼자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좋았던 그 모든 우파적인 대선 공약들 거의 홍준표 원맨쇼로 만든 거다. 당시에 우리 당 교육 부분 공약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그 정도로 당이 포기한 대선을 했다. 표차? 그게 내 책임이다? 망한 정당을 갖고 홍준표 캐릭터로 24.1%를 받은 것이다. 후한무치한 사람이다. 괴멸된 당을 살리라니까 엉뚱하게 그런 얘기를 한다. 지난번 대선은 내가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고 당이 붕괴 괴멸 위기에 있으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 거다. 4% 정당을 24% 정당으로 살려놓았는데 기껏 이번 총선도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한 거 아니냐. 내가 살려놓은 정당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끌었길래 이 좋은 시기에 대선 무렵에 그 득표밖에 못하느냐. 그런 질문하는 당내 인사들 정말 괘씸한 사람이다. 은혜를 모른다. 다음 대선에 나가면 지난 대선 홍준표와는 무엇이 다를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지난번 홍준표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달라진 그런 홍준표가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홍준표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악성 프레임에 갇혀서 온갖 구설수에 올라있지만 이번에 만약 대선에 나가면 그런 잘못된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다면 나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언제나 생각한다. 그런데 갇히지 않는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지 말고 홍준표 스스로 이 프레임을 지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없어질 프레임입니다. 이 막말 프레임이고 발정지 프레임이고. 네, 로즈마리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DJ도 빨갱이라고 30년 이상 그 프레임에 가뒀지 않나. 그런데 97년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통했나? 안 통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써먹은 잘못된 프레임은 두 번까지 써먹어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인데 다음에 만약에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이 발정제 프레임, 막말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젊은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발정제 프레임, 막말 프레임 아직도 굉장히 견고해요. 이것을 어떻게든 2년이 남아있으니까 이 2년 동안에 어떻게든 이것을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굉장히 어렵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온갖 노력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말과 발정제 프레임, 거짓 프레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짓말도 국민들이 믿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국민을 설득하든 어떻게든 해서라도 빠져나와야지. 어떻게든 이 막말 프레임과 발정제 프레임을 걷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 이런 프레임을 자초한 건 아닌가. 세월호 해난 사고에 불과하다. 이건 좀 심하지 않냐? 3년 전 대선에서 똑같이 얘기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세월호 가슴 아픈 이야기지. 특히 젊은 학생들이 희생된 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다. 그런데 93년 서해 페리오 사건 생각을 해봐라. 위도로 가다 숨을 댄 사람이 196명이다. 이게 세월호 사건과 다를 바가 있나? 해난 사고다. 똑같은 거다. 그걸 당시 DJ조차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사고 수습만 열중을 했다. 나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를 접근하는 게 성역시하고 5.18과 유사하게 동일시하려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세월호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도 비난할 생각도 없다. 맞는 말이죠. 이 얘기를 대부분의 우파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세월호는 해난 사고에 불과하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절대로 막말이 아니에요. 경남지사 때 진주의료원 폐쇄를 해서 경남 서부 지역의 병상이 줄어들고 이번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거는 팩트 조작이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은 14년 전 도입에서부터 김혁규 지사부터 폐업이 논의됐었다. 김태우, 김두관 지사 시절에도 폐업 논의가 있었다. 도립의료원의 기능을 못해서 폐업을 한 것이다. 오해를 안 했으면 하는데 그건 좌파 우파와 관련이 없다. 또 진주의료원 폐쇄하면서 내가 마산의료원에 음압병동을 8개를 만들었다. 내가 대규모로 신축한 마산의료원이 중심이 돼서 경상남도에서 코로나를 극복을 했다. 이건 다 사실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 만들고 세비 삭감도 하자는데 국회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회법 바꿔야 된다.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사실 홍준표의 소신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법 바꿔야 된다. 민주주의는 51% 게임이다. 과반수 정당이 되면 미국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해야 된다. 미국이 상원 51석 되는 순간 전 상임위원장이 바뀐다. 하원도 마찬가지다. 나는 여야 나눠먹기 상임위원장 제도 이게 잘못됐다고 본다. 그 기간 동안 나라 운영을 그 정당이 맡아서 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했으니까 두 번째 5분의 3 패스트트랙 제도 국회 선진화법도 바꿔야 된다. 과반수가 되면 일단 국회 운영이 되게 돼야 된다.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했는데 끌려다니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냥 과반수 이상 얻으면 니네가 책임지고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야당 핑계 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다 해. 그렇게 가는 것이 원래 맞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자기 책임 하에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화법이 아니라 저건 식물국회법이다. 미국식 의회 제도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여당에 정권을 넘겨주고 야당은 감시 비판하는데 끝내야지. 야당이 자기들 정책을 안 들어준다고 억지를 부리는 건 잘못된 정치다. 대신에 일당이라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철퇴를 받는다. 그냥 정권 가져왔어? 그럼 니네 알아서 해. 국회 과반수 이상 가져왔어? 그러면 책임지고 니네가 해. 대신에 니네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여야가 바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맞다. 미국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단 야당은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 이게 홍준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인 겁니다. 복당 얘기가 나옵니다. 당에 돌아가려면 복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불쾌하다. 복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격양된 반응을 항상 보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선거 전에 홍준표 후보를 만났을 때 저도 복당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때는 웃으면서 잘 젠틀하게 답변을 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더 열받나 봐요. 당선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야 그거는 황교안이 정치의 ABCD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 정도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당선되고도 자꾸 복당 신청을 안 받아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불쾌하다. 아니 내가 25년 동안 이 당에서 움직인 적이 있나. 내가 탈당하고 싶어서 나갔나. 잘못은 황교안이 한 거다. 그럼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당이 나한테 보여준 무례와 그런 부당함을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건가? 그럼 나보고 밖에서 창당을 하란 말인가? 다 맞는 얘기죠. 보세요. 그럼 복당을 안 받아준다 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막장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홍준표 복당을 안 받아준다고 하면 홍준표가 따로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찢어먹자고? 분열하자고? 분열 혁책을 하자고? 지금 누가 당을 분열하고 있습니까? 홍준표의 복당을 안 받아주면 밖에서 창당을 하든지 말든지 독자 세력으로 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무조건 막장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당에 뜻 있는 사람을 몽땅 데리고 나와서 당을 새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냐. 내 복당은 좀 이따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기가 막힌 게 자기들이 당권 차지하고 내가 있으면 껄끄러우니까 우리 다 해먹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온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과연 저런 사람한테 당권을 맡겨놓으면 저런 애가 당권을 갖게 되면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나.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홍준표의 복당을 막느냐. 홍준표가 복당을 하게 되면은 당권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게 싫은 거예요. 홍준표가 없을 때 우리끼리 당권을 헤쳐먹고 그 다음에 이 당권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홍준표를 복당을 받아주든지 말든지 하자. 이런 계산인 겁니다. 이거를 뻔히 다 보고 있어요. 홍준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괘씸하다. 또 권성동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출마하려고 하는데 복당을 안 시켜주고 원내대표를 자기네들끼리 쪼물딱거려서 출마를 하면 나중에 그 원내대표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겠나. 지금 권성동이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권성동을 제끼고 누군가를 원내대표를 뽑아요. 그러면 이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된 원내대표를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을 내치고 어떻게든 지네들끼리 헤쳐먹은 원내대표를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허물어진 정당, 망한 정당에서 눈이 뻘겋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런 사람이 당을 맡았다가는 당 다시 망하겠다. 나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렇게 선거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권에 눈이 멀어서 당권에 눈이 멀어서 지금 당내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 홍준표가 들어오면 안 돼. 홍준표, 윤상현, 권선동, 김태호 이런 사람들은 우리끼리 이권을 다 나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당권을 얻고 원내대표까지 해먹으면 이 당이, 그런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 당권을 갖고 원내대표 자리를 갖는다고 하면 이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당권을 가지면 당을 맡게 된다고 하면 또다시 이 당은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례위성정당 어떻게 해야 되나? 비례교섭단체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이건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조속히 합당해야 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서로 합의해서 위성정당은 정리를 하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상호 합의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민주당이 공수처 추천권 하나 가지려고 그런 얄팍한 짓을 하고 미래통합당이 그 짓을 똑같이 하면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바로 통합을 해야 된다. 양 당이 더 이상 우리 꼼수 부리지 말자. 그리고 통합 절차로 가야 된다. 민주당도 꼼수 부리지 말고 통합당도 꼼수 부리지 마.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 속이지 마.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